정치인 에피소드 탐방, 이번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낙연 씨 하면은 총리라는 거 외에는 잘 모르는 인물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이 국민이 알 수 있는 정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찾아보더라도 그는 그냥 지방 사람이더라. 예전에 기자 생활을 좀 했다고 하더라. 지방 사람이면서도 특히 전라도 통이다. 이 정도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일반의 인식과는 척척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도권 이 정도로만 보더라도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인물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이 나왔는데 그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국무총리는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 관광개발, 코레일 네트워크스 노조가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파업이 계속되면 앞으로의 대입 일정과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 메콩 정상회의에 오시는 외빈 등 국민 불편과 국가 이미지 하락을 염려했다. 이것이 제4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19년 11월 19일에 나온 그런 브리핑의 내용입니다. 우선 크게 봐서 철도 파업을 하면은 누가 불편합니까? 모든 국민이 불편하죠. 국민이 단지 국민이 타고 다닌다 이것만이 아니고 사업이 지장을 받고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낙연 씨는 기차 하면은 기차 여행을 떠올리고 단풍 구경 갈 때, 단풍철도 다 지났으니까 놀러 갈 때 타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인상이 짙은 것이죠.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대학 입시 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미성년자를 막 졸업하는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학 입시라고 하는 아주 좁은 그것을 걱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성인들, 정상적인 그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국민을 먼저 우리는 떠올리는데, 이낙연 씨는 애들, 이것을 떠올렸습니다. 자기 집안에 어디 친척 중에 입시 보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죠. 그 다음으로 집중해서 한 이야기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외빈, 한 메콩 정상회의에 오는 외빈, 결국은 주로 동남아 사람들, 그들의 불편을 염려했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 이미지 하락, 그런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하고는 참 동떨어진 생각을 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낙연 씨 이런 면에서 현실 감각이 고장이 났구나, 우리하고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 항상 이야기하는 저희들, 귀족병에 걸려서 5,100만이 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구나, 이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이낙연 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처음부터 저렇게 삐딱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얼마나 공정한 평가인가,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맥도 조금 짚고 가기로 하죠. 정상회의에 오시는 외빈 등 국민 불편과
국가 이미지 하락을 염려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앞에 대입 일정과 하는 것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갈 부분은 그렇게 되겠죠. 대입 일정과 뒤에 뭐뭐뭐한 외빈 등 국민 불평과 이쪽에 과가 붙어 있죠. and로 분리되어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고3들 입시생은 빠진 겁니다. 자, 이제는 외빈 등 국민 불평과 이렇게 써버린 것이다. 맞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눠보기로 하죠. 그 외빈이 국민이다. 왜 뒤에 외빈 등 국민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외빈이 국민이다. 이게 등호로 성립이 되면 외빈이 아닌 국민은 이낙연의 국민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은 그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전체 국민 중에 외빈인 사람만 국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외빈은 국민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다고 해보자. 그러면 외빈 등 국민이라는 이 글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외빈 등 국민이라는 것을 다른 예문으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과나 배 등 육류 문제를 염려합니다. 이것과 동일한 것이다. 외빈 등 국민 불편을 염려했다. 이 말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의문인데 이번에 아세안 메콩 회의 이런 거 관련해서 그 회의장이 부산에 있죠. 거기 가는 외빈들이 기차 타고 가는 것일까? 이것도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날 그 같은 브리핑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민법을 일부 개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어디를 개정하는가 하고 들여다보면 이 브리핑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개정하여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기에 보면 훈민정음 그 서문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백성들 이런 부분이 아무튼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현행 민법의 한글화,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며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이것이 이제 2019년 11월 19일자 브리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민법을 개정한다 하면 어떤 것이냐면 현재 민법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모조리 새로 워드를 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나 똑같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앞에 설명했듯이 새로 워드 치면서 용어를 적당히 다 바꿉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앞에 말한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민법에서 그 조문 표현 한 구절, 단어 한 개를 고치려고 하면 이 법률안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곳곳에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의결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 가서 대통령이 공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 심의를 하는데 자구와 체계 수정을 하는데도 밀고 당기고가 많고 일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법 개정 절차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 패스트 트랙에 올린다 하는 것도 얼마나 고칩니까? 그것도
상당히 그 시간이 길고 거의 안 될 때도 많고 이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냥 약식으로 건너뜁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냥 문법 수정하는 거야. 아니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는 거야. 그런데 이 과정에 국회의원들이 별로 관여를 안 합니다. 목적이 애초에 뭐 특별히 이거 고칠게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민법이 슬그머니 바뀝니다. 그거 바꾼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면 개정 이유조차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관계의 근본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국말에서 조사라는 것이 있죠. 나의, 너의 할 때 그 의, 무엇 무엇을, 무엇 무엇과 같은 요 글자 하나 이거 바뀌는 데 따라서 돈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간다 하는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국민 가운데 아무도 정부가 알기 쉽게 해줄게 이런 이유로 하는 이 편법 개정 이거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냥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식해서 당하는 거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식해서 당하는 것도 좀 웬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국민들은 정말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 짓을 언제부터 했느냐? 노무현 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이럽니다. 이 무식한 국민들아, 너희 한자 모르지? 어렵지? 우리가 쉽게 바꿔줄게. 이러고 있는 것이죠.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서 알기 쉽게 개정하겠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냥 국민을 까막눈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하는 것이 어떻게 국민 눈높이가 점점 올라가지 않고 점점 내려간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국민의 눈높이가 얼마나 낮기에 국민이 얼마나 바닥에 있는 무식한 존재들이기에 10년 동안 계속 찾아보면 이러한 이유로 법 고친 거, 싹쓸이로 고친 거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계속 이 기준을 낮춰온 것인가. 그런데 지금 또 하겠답니다. 이상하죠? 이거 이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할까? 이거는 곳간의 개구멍이다. 그것을 국민이 알고 감시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낙연 씨의 정치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살짝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그의 책 가운데 쓴 사람은 이낙연 씨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널리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에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가 이 책을 출판한 시기는 그러니까 이낙연 씨의 다른 책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책을 출판한 시기는 도지사 선거가 있기 수개월 전이었다. 그는 이렇게 6년 동안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의 현안과 꿈을 듣고 거기에 이낙연 자신만의 해법을 담아서 전라남도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현안과 꿈을 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들은 주민의 현안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비가림 시설은 어떻게 할까요? 주차장은 어디에 만들까요? 라고 자꾸 물어보았다 하는 이것이 바로 주민의 현안과 꿈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방에서 있을 법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낙연 씨가 얼마나 봉건적인가 하는 것이 여기에 확 드러나죠. 매우 과거식이고 권위적이다. 왜냐하면 가서 이렇게 낮은 자세로 물어봤다 하는 것을 이 책에서는
이제 자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자세를 낮춘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국민하고 대등한 높이에 있으면 자세를 낮출 필요가 없겠죠. 왜 우리가 이 공직자들이 낮은 자세로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좀 벌컥 화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네가 높다는 거냐 따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비민주적인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큰일 날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자세를 낮춘다 하는 것은 내가 높으니까 자세를 낮춘다. 내가 너의 그 낮은 위치에 맞춰서 나도 자세를 낮춘다.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어이가 없죠.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위 높은 그 이낙연 씨, 자기가 아랫사람을 배려한다. 내가 저 그 거리에 있는 그 전통시장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말도 듣는다. 이 고귀한 귀로 그 천한 말을 내가 듣는다. 뭐 앞에 수식어는 빠졌지만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자랑을 하고 있다. 본건적이죠. 그런데 이 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침 이것은 다른 사람이 썼는데 이거 말고 하여튼 대필로 책을 쓰는 것이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이 쓴 건데도 그 이낙연 씨의 책으로 해갖고 이렇게 쭉 소개도 되고 하고 나와서 그런데 정치인들이 대필로 책을 쓰는 것은 적폐입니다. 책 쓸 능력도 없는데 돈으로 사람 사서 책을 쓰고 또 돈으로 책을 홍보하고 이제 그거는 좀 그만합시다. 우리 국민들도 그건 그만하자. 자기가 쓰지 않은 책 가지고 선거 때마다 그냥 책을 그 책 같지도 않은 책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그거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그 소개한 내용에서 이낙연 씨는 국민을 그저 칭얼거리면은 사탕 사주고 달래면 되는 존재, 이런 그 무지한 어린이나 혹은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앞에서 말만 고맙게 하지 그가 하는 그런 상대방이 하는 충고에 따라서 이낙연 씨가 움직이지는 않겠죠. 이런 관계라는 것은 상당히 국민을 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다. 이것은 좀 큰일 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현안과 꿈을 듣는다는 것이 뭐 주차장 어디다 만들까? 그 비가림 시설을 어디다 할까? 이런 거를 물어본 것이 대단한 어떤 민심 수렴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소소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때 도지사 나가려고 하면서 했던 건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1:1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행정이 아닌 것이죠. 또 이와 같은 일은 그것을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엄연히 있습니다. 공무원은 자기에게 맡겨진 공무는 자기가 수행해야 합니다. 직급이 높다고 해서 높은 직급이 내려와서 낮은 직급의 공무를 가로채면 그거 자체도 법 위반인 것이죠.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식으로 옛날식으로 그런 게 되는 줄 알고 그냥 막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든 짧게 정리를 하면 이낙연 씨는 자기 자신이 국민보다 높은 분이다. 내가 그래서 배려하고 낮은 자세로 임한다. 이런 식의 생각에 꽉 차 있다. 좀 더 줄이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보니까 이낙연 국무총리는 누나가 있고 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전부 그 7남매라고 합니다. 누나가 이연순 씨라고 해서
아주 늦게도 나이가 좀 많이 든 상태에서도 대학교에 유아교육과를 다녔다. 좀 특이하게 보였는데 아마도 유아교육과 하면은 어린이집하고 관련이 되죠. 그 다음이 이제 둘째가 이낙연 씨입니다. 그런데 항상 소개할 때 장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죠. 아들 기준으로. 그러는데 이 장남이라는 말에는 특히 아버지 대신 집안을 다스리고 간수하는 사람이 장남이다.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죠. 셋째는 이금순 씨. 현재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넷째 이하연 씨.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이 사회복지하면 또 역시 우리가 주민센터라든지 곳곳에서 정부하고 이렇게 연결돼 갖고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분야라는 것을 알고 있죠. 다섯째 이계연 씨. 이 인물은 상당히 이름이 많이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전남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을 하다가 그 일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 SM그룹의 계열사 대표가 되죠. 이렇게 바로 옮겨가지 못하게 돼 있고 바로 그래서 법원에서 2019년 10월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 결정이 나오고 나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 SM그룹이라고 하는 곳은 문재인 씨 동생, 이 총리 이낙연 씨 동생이 거기에 다 들어갔다. 참 우연히도 그런 곳인데 그곳에 있던 대표가 명예사단장으로 국군 사열을 해가지고 물의를 빚은 바로 그런 곳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섯째가 이인순 씨, 현재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일곱째 이상진 씨, 주식회사 알바트로스 플러스의 이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 환경에서 동생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동생들하고 자라면서 아마도 장남으로서 통솔을 하고 그렇게 지내서 그런지 국민에 대해서도 지시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정치관이 형성됐다. 아마도 이것과 연관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이와 같은 특징은 봉건적이고 비민주적이다. 이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씨의 독선, 독재 여기에 참 너무 많이 시달려가지고 국민은 이제 이런 식의 독단과 독재는 좀 지겨워합니다. 결국 이낙연 씨의 이러한 특징, 그러니까 머리가 말랑말랑하지를 않고 하드 타입, 석회화됐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면해 본 경험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밝고 창의적이고 아직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100세라도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죠. 그런데 이낙연 씨는 보니까 그냥 할아버지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monkey thought 'twas all in good fun. Pop goes the weasel, a penny for a spool of thread, a tuppence for a needle. That's the way the money goes. Pop goes the weasel. All around the mulberry bush, the monkey chased the weasel. The monkey thought 'twas all in good fun. Pop goes the weasel.